혹시 과거 뉴스에서 새벽부터 텐트까지 쳐가며 백화점 앞에 줄을 서던 그 기이한 풍경을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샤넬 때문이었죠. 당시엔 오늘 사는 샤넬이 가장 싸다라는 말이 거의 종교적인 진리처럼 통했습니다. 음악, 샤넬 가방 하나만 사두면 다음 해엔 수백만 원이 자동으로 올라 있으니 이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샤테크, 음악, 즉 재테크라는 말까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시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때 프리미엄이 수백만 원씩부터 팔리던 샤넬 클래식 플랫백이 지금 중고 시장에서는 전가보다 수백만 원이나 낮은 가격에 매물로 쏟아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중고 명품 업자들도 샤넬 매입은 당분간 안 받습니다라고 손사래를 칠 정도라고 하니 음악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가실 겁니다. 무려 1,500만 원을 돌파하며 에르메스의 턱 밑까지 바짝 쫓아가던 샤넬이 왜 갑자기 이런 찬밥 신세가 된 걸까요? 부자들의 전용물이었던 샤넬이 중고 시장에서조차 외면받기 시작하니 현상은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샤넬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린 걸까요? 오늘은 샤테크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음악 한국인의 영혼을 사로잡았던 샤넬이 어쩌다가 가장 가성비 떨어지는 사치품으로 전락하게 되었는지 음악 그 충격적인 내막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수치부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샤넬의 상징이자 모든 여성의 로망이라 불리는 클래식 미디움 가방. 이 녀석의 음악 가격표가 지난 몇 년간 어떻게 변했는지 알면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거든요. 2019년만 해도 이 가방은 700만 원대였습니다. 물론 당시엔 비쌌지만 지금은 얼마일 것 같으세요? 무려 1,50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불과 5년 만에 가격이 정확히 2배가 된 거죠. 샤넬은 1년에 한두 번도 모자라 3번, 4번씩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N 인상이라는 독보적인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가격을 올린 진짜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음악. 바로 에르메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었던 거죠. 명품 중에 명품으로 불리는 에르메스의 문턱 근처까지 가격을 끌어올림으로써 우리는 아무나 살 수 없는 절대적인 브랜드다라는 인식을 심어 주려 한 겁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이 전략이 소름 돋을 정도로 잘 먹혔습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소문이 돌면 전국 백화점 앞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 새벽 3시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이 일상이 됐으니까요. 심지어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수백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음악 전업 리셀러들까지 시장에 대거 뛰어들었죠. 하지만 여기서 샤넬이 간과한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가격 저항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소비자들이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후의 마진 노선을 말하는데요. 샤넬은 이 선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일로 몸백만 원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일반적인 직장인이 몇 달치 월급을 꼬박 모아도 사기 벅찬 금액이고 이제는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조차 이 가방 하나가 정말 1,500만 원의 가치가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만든 거죠. 음악 소비자들은 이제 아주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이면 차라리 조금 더 보해서 에르메스 입문을 노리거나 아니면 디올이나 루이비통 가방 3개를 사는 게 훨씬 이득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샤넬이 쌓은 견고한 마법의 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대목에서 에르메스의 전략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에르메스는 가격을 올릴 때 샤넬처럼 요란하게 광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접근성 자체를 철저히 통제하죠. 돈이 1억이 있어도 매장에서 가방을 바로 살 수 없는 시스템, 이른바 실적사를 통해 진정한 충성 고객만을 가려내거든요. 음악 반면 샤넬은 어땠나요? 가격은 에르메스만큼 받으면서 정작 매장 문만 열면 누구나 줄을 서서 살 수 있는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가격은 하이엔드인데 음악 시스템은 매스마켓에 가까우니 기묘한 불일치가 샤넬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갉아먹는 주범이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장 먼저 반응이 온 곳은 어디였을까요? 네, 음악 바로 중고 시장, 즉 리셀 시장이었습니다. 예전에 샤넬은 그야말로 황금화를 낳는 거위였습니다. 가방을 사서 1년만 예쁘게 들고 다니다 팔아도 브랜드가 그 사이에 가격을 워낙 많이 올려놓으니 내가 샀던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었거든요. 공짜로 가방을 들고 심지어 돈까지 벌었던 셈이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정가는 1,500만 원인데 중고 시장에서는 신품급 컨디션의 물건조차 100만 원이나 100만 원에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가격을 내려도 사겠다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시장의 매물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이죠. 예전엔 오늘 사서 내일 비싸게 팔 생각으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방을 샀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금리와 경기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현금을 확보하려고 가방을 내놓고 음악이 있습니다. 공급은 폭발하는데 수요는 차갑게 식어버린 상황.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인 공급과 수요의 음악 법칙이 샤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 겁니다. 특히 한때 시장을 좌지우지하던 전문 리셀러들이 대거 이탈한 것이 뼈 아팠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수익성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이거든요. 샤넬이 가격을 너무 자주 올린 탓에 중고 가격이 전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자 그들은 미련 없이 샤넬을 버리고 롤렉스나 에르메스 같은 다른 투자처로 갈아탔습니다. 음악 시장을 든든하게 받쳐주던 투자 수요라는 기둥이 뽑혀나가자 샤넬의 거품은 순식간에 빠져버렸고 샤테크라는 신화는 처참하게 막을 내린 겁니다. 여기에 더해 샤넬이 직면한 또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브랜드 이미지의 오염입니다. 가격은 에르메스급으로 음악 올렸는데 정작 길거리에 나가보면 샤넬백은 너무나 흔하거든요. 이게 바로 샤넬이 직면한 가장 큰 모순이자 딜레마죠. 명품 중에 명품인 에르메스는 돈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른바 실적이라고 불리는 다른 제품들을 수천만 원 어치 사야 비로소 가방 하나를 보여주는 폐쇄적인 마케팅을 통해 극도의 희소성을 유지하니까요. 하지만 샤넬은 어땠나요? 비싸긴 엄청 비싸지만 아침 일찍 줄만 서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이미지가 부유층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진정한 부자들은 대중과 섞이는 것을 꺼리고 자신만이 가진 특별함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데 지하철역이나 결혼식장 어디를 가도 보이는 샤넬백은 더 이상 그들의 과시욕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가품 시장이 너무 정교해진 것도 문제였죠. 샤넬 클래식 라인은 디자인이 수십 년간 고정되어 있다 보니 소위 S급이라 불리는 정교한 가품들이 시장의 판을 음악칩니다. 내가 1,500만 원을 주고 정품을 샀는데 바로 옆 사람이 들고 있는 30만 원짜리 가품과 겉보기에 구분이 안 된다면 그 박탈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결국 샤넬은 가격을 올리면서 대중성을 포기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희소성도 잃고 가격만 비싼 애매한 위치에 처하게 된 셈입니다. 품질 논란 또한 샤넬의 발목을 세게 잡고 있습니다. 가격이 2배로 뛰었다면 당연히 가죽의 질이나 마감 처리한 그만큼 압도적으로 좋아졌어야 마땅하겠죠. 하지만 최근 명품 커뮤니티의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합니다. 1,500만 원짜리 가방인데 박음질이 삐뚤하다거나 가죽의 광택이 예전 제품만 못하다는 식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장인 정신이 아니라 기계로 찍어내는 대량 생산품 같다는 혹평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격에 걸맞지 않은 조악한 마감 상태는 샤넬이 그토록 강조하던 하이엔드 브랜드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가 된 거죠. 서비스의 질 또한 퇴보했다는 지적이 참 많습니다. 매장 한번 입장하기 위해 반나절을 대기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데 정작 힘들게 들어간 매장에서 직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나 불친절함에 기분이 상했다는 후기가 넘쳐나거든요. 명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단순히 물건을 소유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잖아요. 그 브랜드가 제공하는 품격 있는 경험, 그리고
고객으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까지 모두 포함된 패키지인데 샤넬은 고객에게 줄서기와 눈치 주기를 팔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똑똑해진 소비자들은 더 이상 이런 불합리한 대우를 참지 않습니다. 내가 왜 내 귀한 돈을 쓰면서 이런 불편함까지 감수해야 하지? 라는 의문이 터져 나오는 순간 음악 샤넬의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친절하고 세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라이벌 브랜드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최근 패션계를 뒤흔들고 있는 조용한 럭셔리 트렌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고를 크게 드러내지 않고 질 좋은 소재와 절제된 디자인으로 승부하느니 흐름은 화려한 로고와 번쩍이는 체인을 앞선 샤넬의 정체성과 정면으로 충돌하거든요. 부자들은 이제 나 샤넬 샀어라고 외치는 로고 플레이에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신 로로피아나 델보 혹은 더로우 같은 브랜드처럼 아는 사람만 알아보는 은밀한 고급스러움을 선호하기 시작했죠. 음악 샤넬은이 새로운 트렌드 속에서 너무 화려하고 너무 뻔한 브랜드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샤넬의 중고가 하락은 MZ세대의 명품 소비 철학이 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거 MZ세대에게 명품은 신분 상승의 사다리이자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였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음악 그들은 훨씬 더 영리해졌거든요. 남들이 다 아는 비싼 것보다 나만 아는 음악 가치 있는 것에 돈을 씁니다. 인스타그램에 샤넬 가방 사진을 올리는 것이 더 이상 세련된 행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가 온 겁니다. 오히려 아직도 샤넬 오픈해라는 비아냥을 듣기 십상이죠. 음악.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중고 시장에서 샤넬의 매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경쟁사 루이비통과의 전략 차이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루이비통은 철저하게 이원화 전략을 씁니다. 음악 입문자들을 위한 로고 캔버스 라인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에 많이 풀어서 매출을 확보하고 상위 1%를 위한 카피신이나 희귀 가죽 라인은 철저히 관리하죠. 즉 대중성과 프리미엄의 경계를 아주 영리하게 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샤넬은 어땠나요? 모든 라인의 가격을 동시에 수직 상승시켰습니다. 음악 사다리를 아예 거쳐 버린 거죠. 이는 신규 고객 유입을 막고 기존 고객들에게는 깊은 피로감을 주는 최악의 악수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샤넬이 추구하던 가격 평준화 정책도 오히려 중고 시장의 침체를 부추겼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비슷한 가격의 제품을 팔겠다는 정책이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각 지역의 환율 변화나 경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한국처럼 명품 소비가 극도로 위축된 시장에서도 글로벌 본사의 방침이라며 가격을 계속 올리니 국내 매장은 한산해지고 중고 매물만 쌓이는 기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샤넬을 영원히 가치가 오르는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 가격 거품이 꺼질지 모르는 불안한 소모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 뼈아픈 실책은 샤넬의 음악, 디지털소의 전략입니다. 샤넬은 끝까지 온라인 판매를 거부하며 부치크 방문만을 고집해왔죠. 과거엔 이게 신비주의와 고급스러움을 유지하는 비결이었지만 음악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그저 불편한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온라인에서 터치 한 번으로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결제하는 음악 시대에 샤넬의 고집은 소통의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중고 시장에서는 온라인 거래가 활발한데 정작 공식 채널은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으니 정보의 비대칭이 생기고 가품업자들이 그 틈새를 파고드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샤넬이 재고, 관리를 위해 물량을 조절한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소비자의 신뢰는 바닥을 쳤습니다. 과거 루이비통이나 버리가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재고를 소각했다는 뉴스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샤넬 또한 비슷한 전략으로 시장의 매물을 통제하려 하지만 이미 중고 시장에 풀려버린 수만 개의 가방을 통제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폐쇄적인 물량 조절은 사고 싶을 때 못 사고 팔고 싶을 때 못 파는 브랜드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실사용자들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부비들의 움직임은 더욱 심상치 않습니다. 샤넬 매장에서
연간 수억 원을 쓰는 큰손들은 이제 샤넬을 졸업하고 있거든요. 왜일까요? 그들에게 샤넬은 이제 너무나 대중적인 브랜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맞춤형 비스포크 브랜드나 하이엔드 주얼리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음악 샤넬이 가격을 올려서 잡으려 했던 타겟층은 이미 떠났고 그 가격을 감당하기 힘든 중산층만 남겨진 상황. 샤넬의 포지셔닝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셈입니다. 결국 샤넬의 흥망성쇠에는 브랜드의 권위가 단순히 가격표의 0을 늘린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소비자들을 무시한 채 오직 숫자에만 집착했던 샤넬의 오만이 결국 한때 한국인이 가장 사랑했던 명품 브랜드를 가장 기피하는 브랜드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1,500만 원이라는 돈은 이제 샤넬에게는 영광의 상처이자 동시에 스스로를 가둔 감옥이 되어버린 것 같네요. 오늘 우리는 샤넬이 왜 중고 시장에서 외면받으며 찬밥 신세가 되었는지 그 깊은 내막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 샤넬의 위기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혹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음악,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여성들의 로망으로 군림하며 쌓아온 샤넬이라는 거대한 브랜드 자산을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위해 너무나 무리하게 소비해버린 전략적 실패의 결과물에 더 가깝죠. 명품 브랜드의 핵심은 동경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 미묘한 선을 지키는 것이 명품 비즈니스의 정수거든요. 하지만 샤넬은 그 선을 너무나 쉽게 넘어버렸습니다. 가격은 안드로메다로 보냈으면서 음악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품질 관리나 고객 서비스, 그리고 희소성 유지에는 실패했으니까요. 소비자들은 이제 샤넬을 향해 냉정하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붙인 1,500만 원이라는 가격표에 정말 그만큼의 품격과 가치가 담겨 있습니까 말이죠. 음악 중고 시장에서 샤넬 백의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매입조차 거부되는 현재의 상황은 시장이 샤넬에게 보내는 아주 차가운 경고장입니다. 더 이상 당신들의 이름값만으로는 지갑을 열지 않겠다는 소비자들의 선언이기도 하죠. 음악, 명품의 신화는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샤넬이 다시 예전처럼 사람들 가슴을 설레게 하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격을 동결하거나 신제품을 내놓는 수준을 넘어 소비자들과 잃어버린 신뢰와 품격을 어떻게 회복할지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음악, 세상에 영원한 왕좌는 없습니다. 한때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샤넬의 아성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기본을 잊은 성장은 모래성 위에 쌓은 집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또 흥미로운 흥망성쇠의 시리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